안녕하세요.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 유일통은 이하나 씨와 또 오늘 함께 하는데요. 지입차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하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5월부터 한 2달 정도 지입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좀 알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좀 많이 받았거든요.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도 많이 받고, 그리고 지입 기사님들한테도 많이 받고,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달 동안은 이렇게 알아봤으니 그 사이에 있었던 이제 조금 오해할 수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저희가 문의를 받았던 부분이요. 이 지입차 사기 피해 부분이었어요. 네. 그렇죠. 뭐 지입차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법인인지 확인해라. 뭐 운송 허가증이 있는지 확인해라. 이런 내용을 저희가 알려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법인체나 이제 정식 운송 사업증이 없는 이제 그런 업체를 알선소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거의 저희 업계의 80% 정도, 한 70~80% 정도가 그런 알선소가 훨씬 많아요. 이런 정식적인 업체 말고.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나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은 알선소가 맞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다 나쁜 분들이 계신 곳이 아니고, 정말 좋은 물건을,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알선소에서 소개를 받던,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업체와, 정식적인 업체와 같이 계약을 하시건, 어찌됐든 원청하고만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청, 어떤 의미인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화주와 정식 계약을 맺은 곳이죠. 그러니까 알선소는 중간에서 손님을 모시고 오는 개념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계약을 하실 때는 원청에서의 정식적인 계약을 하시면 안 좋은 일은 없어요. 뭐 그런 정식적인 절차가 있다면 뭐 중간에 그렇게 소개해 주신 분들이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소개를 하면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는 예를 들자면 분양가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죠?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선소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분양을 받으실 때는 원청과 알선소와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차피 원청으로 가시게 되면 원청이 어느 회사인지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게 되면 내가 정상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계약을 했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죠. 정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네. 되겠네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더라도 원청으로만 가서 내가 정확하게 계약을 한다면 피해 보실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또 준비를 하면서 그게 참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편이었죠. 상담을 해주셨던 코너였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 상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에 계시거나 이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코너를 준비했으니까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첫 번째 사례자분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짠! 일단 정말 용기를 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연령대가 좀 있으세요. 60대 초반이시래요. 네. 그죠? 60대 초반이고요. 인천에서 살고 계신데 이분은 좀 10년 정도 그 탱크롤이라고 하죠. 오일 이제 차. 그 탱크롤이 일을 하셨대요. 10년 정도. 그래서 사실 운전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없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이 탱크롤의 일을 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다가 운전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길게도 아니고 5년 정도만 운전만 하는 일을 찾고 있는데 그게 지입차지 않을까 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요. 10년 정도 일을 하시고 되게 좀 알뜰살뜰하게 모으셔서 현금이 좀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분은 뭐 어떤 차를 하든
자기는 뭐 이렇게 금융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 현금으로 지불해서 한 5, 6년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네네.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떤 걸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분은 연세가 많으세요. 그렇잖아요. 60세면 정말 수작업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탱크로리도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운전 경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게 종잣돈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전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이 힘든 만큼 급여를 받아가시는 체계이기 때문에 뭐 현금으로 할부가 안 나가는 상황이라면 굳이 힘든 일을 하지 마시고 매출차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일이 조금 쉬운 완제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실 수 있는 일, 이런 일로 하시면 좋죠. 금융사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나가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적인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매출보다는 5톤 이상급의 완제 차량을 하시면 참 좋죠. 근데 조금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 당연해요. 사실 현금을 한꺼번에 지불하신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떤 좀 네. 힘든 상황이 있을까요? 현금이 있으시면 일단은 더 조심스럽게 돼요. 이게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약을 해야 된다면 차를 보시고 난 후에 금액을 운수회사 쪽으로, 물류회사 쪽으로 입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그때는 계약금 부분이 아니고 계약을 이미 하신 상황에서 완불 처리가 돼야지만 차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잖아요. 차가 뭐 1, 2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입차는 사실 큰 톤수에 좀 일반 차량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네. 근데 계약금 정도 걸고 차를 받은 다음에 확인하고 이제 완부를 하거나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참 좋아요. 저희도 참 좋겠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기사님이 저희가 이제 기사님 명의로 된 차를 저희 회사, 그러니까 회사 명의 차가 아니죠. 저희가 먼저 회사 이제 자금으로 구매를 해서 사업자도 내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차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했을 때 결제를 하면 다행인데 결제가 안 될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보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먼저 움직이게 된다면 그 나중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회사한테 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차는 회사 명의가 아니고 본인 명의니까 그걸 믿고 회사를 믿고 믿으셨으니까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믿어주시고 결제를 해주신다면 뭐 이렇게 나쁜 일은 없어요. 불안은 하시겠죠. 저도 그 마음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 믿어줘야 일이 잘 정리가 돼서 좋은 일을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이해합니다. 상담 주셨던 분의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한 5, 6년 정도 하실 거기 때문에 새 차보다는 중고차가 좋고요. 그리고 5톤 이하보다는 5톤 이상급이 거의 수작업이 없기 때문에 5톤 이상급의 중고차를 하시되,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중고차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운전을 그래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아시거든요. 그쵸. 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가시되 연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금액을 맞춰서 수작업이 없는 일로 운전만 하시면 되는 일이되 매출보다는 완제일로. 네. 명쾌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은요, 뭐 지입차 오해에 대해서 좀 풀어봤고요. 그리고 상담까지 해봤어요. 그렇죠? 이 상담은 저희가 매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글 남겨주세요. 네, 저희는 또 글 남기라고.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얘기하면서 또 다른 상담자분을 만나겠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오늘 요즘 너무 많이 더워요. 다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특히 운전하시는 지입차 차주분들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이번 시간 키워드는 가족 운행 요구하지도 말고 운행도 하지 말자입니다. 지입차 운행을 할 때 보면 과적을 강요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과적은 화물의 적재 정량을 초과하여 싣거나 쌓음을 뜻하는데요. 과적을 할 경우에는 차량 타이어의 마모가 심해지고 브레이크 손상, 교량 등을 시설물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가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과적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특히 화물차 자동차의 과적은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 있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사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화물차 과적 요구하지도 말고 운행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하나의 키워드였습니다.